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댓글 컨텐츠. 또 결혼이에요. 또 결혼인데,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댓글이 어디 시켰냐면, 결혼 안 하고 나이 되면 아주 비참해진다? 결혼해도 돈 없으면 더 비참해집니다. 이 영상인데, 자, 댓글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결혼 관련 내용은 좀 반대로 말하는 것 같음. 우리나라도 못 사는 시절에 결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건 결혼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 즉, 지금 사는 게 괜찮아도 나중에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고 싶다면 결혼을 하는 게 더 안전함. 근데 보통 이거를 반대로 말하는 것 같음. 다들 돈 없어서 결혼 못하겠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감. 아마도 남녀 갈등 이슈가 더 큰 원인인 것 같은데 갈등 요소는 숫자로 표현하거나 집계가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부분만 더 부각되는 듯. 그리고 붕어 형이 방송에서 다룬 내용은 너무 억가인 듯. 고독산이 아플 때니 부정적인 가정은 결혼 여부 상관없이 다 포함되는 것을 굳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요? 이 내용을 보고. 일단 죄송한데 이 댓글 다신 분은 요즘 시대 트렌드나 어떤 젊은 사람들의 시각과 어떤 그 생각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분 뭐 이 댓글 다신 분이 나쁘다고 제가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 생각과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예. 내가 봤을 때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엇나가도 많이 엇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엇가를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엇가를 들렸습니까? 단지 저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일반 남들이 생각하는 거를 겉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걸 전 들춰가지고 오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뭔가 사이다를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 밖에 꺼내고 싶어도 이거를 어디서 편하게 얘기하거나 표현하기 힘들잖아, 맞죠? 이상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죠. 시원하게. 대부분의 결혼 주제서는 그런 거예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뭐 좀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하기 힘들잖아, 맞죠? 얘기하는 순간 내가 막 나쁘게 보이고 좀 심하면 매장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도 못 산 시절에 결혼들을 많이 했었는데, 자, 이건 결혼이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니죠. 사회 안정망이라기보다는요, 못 사는 시절에 결혼을 많이 한 거는 사회적인 풍토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풍토. 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 시대는 결혼을 거의 강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혼 안 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였어요. 예. 사회적인 풍토가 남자든 여자든 사랑 고시를 하려면 결혼해야 된다. 장가 가고 시집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게 아니라면 다 결혼했던 시절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서 혼인이 높았고요.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하는 거다. 물론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부부끼리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자녀 낳고, 예. 남편은 밖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여자는 살림하고, 예, 그렇게 생활이 가능했으니까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밑에가 문제예요. 예. 여기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 밑에가 문제야. 읽어볼게요. 지금 사는 게 괜찮아도 나중에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됐을 때를 대비하고 싶다면 결혼하는 게 더 안전하다. 아니, 이게 문제야. 여러분들 요즘에 문제가 뭐냐 하면 결혼 중에 문제가 뭐냐. 황혼이혼이라고 말 들어봤습니까? 황혼이혼. 황혼이혼이 뭐냐 하면 남편이 경제 활동 할 때까지는 이제 부인 쪽에서 이제 경제 활동 못하고 죽으니까
남자가 이제 사는 곳이라고 이제 경제활동 할 때까지 참다가 남자가 정년 퇴직하고 이제 돈 못 벌어오니까 그때 가서 이혼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케이스 중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상당수는요, 남자가 경제활동 못 해가지고 밥벌이 못하면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사례가 있냐? IMF. 우리나라가 IMF 터지기 전까지 이혼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 이혼율이 수직 상승했어요. 수직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상당히 높고. 왜 올라갔을까요? 그냥 성격 차이? 뭐 성격 차이도 있겠죠. 근데 성격 차이보다는 IMF 때문에 남들이 직장에 이제 잘리고, 가게 빚에 허덕이고, 길바닥에 나앉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히려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결혼을 하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특히 남자들한테 위험해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이건 남자 입장보다 여자 입장 얘기하는 것 같아. 여자분들이 남자는 결혼하면 예,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남자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니까. 내가 경제활동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아니죠. 남자는 정반대죠. 남자는 경제활동 못하면 결혼하면 안 되죠. 아니면 결혼했다 하더라도 경제활동 하다가 혹시나 잘려가지고 내가 밥벌이 못하고 집에 돈 못 갖다 주면 결혼하는 게 안전합니까? 안전해요? 혹시나 이혼도장 찍을까봐 불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이혼도장 찍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찍습니다. 불안전하죠. 불안전. 안전한 게 아니라. 어? 남자가 돈 벌어 오다가 갑자기 직장 잘려고 돈 못 벌어 오게 되면 집에서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 와이프만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사람 취급 안 해요. ATM 노드 못하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말도 안 겁니다. 그냥 밥도 안 줍니다. 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와이프는 이제 돈 못 벌어오니까 남편 원망하고 자식들도 아버지가 돈 못 벌어오고 학원 못 보내주고 맛있는 거 못 사주니까 아버지 원망하고. 여러분 이게 없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에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거 엄청 많아. 아버지가 결혼할 때 대기업 다녀가지고 나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데 대기업에서 뭐 해고 당하셔가지고 갑자기 백수가 되고 그동안 우리가 하고 싶 해왔던 것들 여행도 갔다 오고 외식도 좀 하고 학원도 좀 보내고 뭐 집에 뭐 필요한 컴퓨터가 차고 못 사잖아 여러분. 왜냐 돈이 없잖아. 여러분 뭐 만약 대기업 다니면 여러분 대기업 다녀도 돈 많이 모으신 분들 별로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대기업 다니고 돈 좀 벌어도 있잖아요. 막상 그거 많이 벌 때 돈 많이 모으고 가신 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 많이 버는 기준으로 생활 수준을 맞추게 돼요. 만약에 남편이 대기업 다니기 전에 월급 한 550면 600 번다. 그럼 꽤 많이 버는 거잖아요. 보통 부장 월급이 그렇게 되잖아요. 벌잖아. 그러면 600 벌어도 막상 돈 모으는 사람 100만도 안 모아요. 왜냐하면 그 돈에 맞춰가지고 외식도 좀 자주 하고, 예. 학원도 많이 보내고, 예. 월세도 좀 내고 하면서 그 수입에 맞춰가 생활하다 보니까 막상 돈이 없어요. 예. 모은 돈이 없어. 그러다가 남자가 잘리잖아. 잘리면 그 당연하던 생활을 못하게 되잖아요. 예.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 별로 감사한 거 못 느끼고 매일매일 해왔던 것들 못하게 되잖아. 못하게 되면 과연 자녀들이 과연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왜 직장에서 잘리고 좀 힘들어진 자존감이 떨어진 아버지를 과연 위로할까요? 위로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아버지를 원망하는 분들도 있어. 아버지 때문에 학원 못 다닌다고. 뭐 장난감도 못 사주는 아버지 싫어. 우리 놀이동산 언제 갈 거야? 아니면 언제까지 집에서 그렇게 한량처럼 있을 거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없는 얘기입니까? 예전에 사랑과 전쟁에서도 이런 주제 나왔었거든요. 사랑과 전쟁에서 나왔던 주제가 보통 현실에 있는 얘기입니다. 현실에 있는 얘기. 실제 사실을 이제 각색을 해서 만든 거예요. 사랑과 전쟁에서도 남자가 대기업 단위로 잘려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와이프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바깥에서 놀다 보니까 이제 바람 난 거예요. 집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 안 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야. 그게 사랑과 전쟁 에피소드에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 몇 번 나왔어요. 사랑과 전쟁이 내가 알기로 IMF 터지고 나서 한 10년 내도록 했죠. 그게 올해 장수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 사랑과 전쟁 같은 것도 초창기에 나왔던 것도 보면 IMF를 좀 기반으로 만든 것들이 많아. IMF 때 이제 대기업 다니거나 이제 셀러리맨으로 이제 직장 생활했던 아버지들이 잘리면서 뭐 백수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자영업 같은 거 했다가 말아먹고 그런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어느 정도 현실이 고증을 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실제로도 주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많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면 가족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오히려 옛날 그런 이제 사랑과 전쟁 같은 프로그램이 지금 TV 프로그램보다 더 잘 보여줘, 그런 것들을. 응? 그러니까 난 이 말 이해 못하겠어. 뭘 안전하다는 거야? 뭘 안전하다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게 그냥 뭐 소설에 나온 얘기입니까? 실제로 등장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다들 돈 없어서 결혼 못하겠다는 게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아니 돈이 있어도 이게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응? 내가 돈을 좀 있고 해도 요즘 남자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게 먹고 살만한 분들도 요즘에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돼. 왜냐하면 내가 좀 많이 벌린다 하더라도 이게 다 내 건데 근데 결혼하면 반만 갈라야 되고 내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쓰잖아. 그래서 이거 다 손해인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러기까지 해야 되지? 그렇다고 저 여자가 무조건 사랑스럽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왜 사회적 통념에 기꺼이 따라야 되지?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런 분들 많아졌습니다.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돈이 있어도 요즘에 결혼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 좀 능력이 좋은 분들 중에 나 이렇게 잘 벌어먹고 사는데 결혼하면 생활비 이런 거 많이 나갈 거 아니야. 이거 다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분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자분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죠. 솔직히 말해서. 네. 남녀 갈등 이슈가 원인이 아니에요. 남녀 갈등 이슈로 이걸 이제 덮으려고 해도 덮지지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거 맞는 말이야. 돈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결혼하는 돈이 들잖아. 기본적으로 결혼하는데 돈 안 듭니까? 그냥 멘붕을 할 수 있어?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그냥 월세집에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애초에 뭔가를 갖춰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좀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출이 심하잖아요. 특히 남자 쪽에서. 여자도 그렇겠지만. 결혼하는 것 자체가 다 돈이지 않습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 안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난 이런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본인이 이해 못 하겠는데. 안 그래요? 이런 댓글을 하는 본인이 이해 못 하겠어요. 남녀 갈등 이슈가 원인이 아니다. 현실적인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 결혼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주거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이 큰 원인입니다. 남녀 갈등 이슈 이건 별거 아닙니다. 사실 큰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핀트를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큰 원인이 아니고 부차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근데 메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도
결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도 내가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한 경제적인 기반이라든지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제 결혼하고 싶어도 못한 세상입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인정하고 있고. 자, 그리고 붕어 형이 방송에서 다룬 내용은 너무 엇가인 듯. 고독사니 아플 때니 부정적인 가정은 결혼 여부 상관없이 다 포함되는 것을 굳이.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자기가 얘기해놓고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댓글을 적으실 때 본인이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검토를 안 하십니까? 그냥 아무 말 적어놓고 엔터 치면 끝이야? 문맥이 안 맞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보니까 본인이 역가하신 건 맞아요. 제가 역가한 게 아니라 본인이 역가했어. 나는 그래도 얘기를 할 때 현실이 없는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예. 안 해요. 내가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그 없는 얘기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페트 폭력이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을 테고. 이 무슨 말이 아니 교록산이 아플 때 부정적인 가정 결혼 너무 상관해서 다 포함되는 것이 무슨 말이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아니 말할 거면 기승전이나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포함하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난독증이죠 난독증. 내가 얘기했잖아 요즘에 사람들 난독증이 많아졌다고. 글도 제대로 못 적어 이게. 글도 제대로 못 적는다니까.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네, 한석기님 뭐세요? 이분이 뭔가 좀 그 지금 현대 20대 30들이 생각하는 특히 남자분이 생각하는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을 거면 똑바로 적어요 똑바로. 본인 한번 읽어봐. 적고 나서 본인이 읽어보고 이게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보고 적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적지 말고. 어? 말하는 게 설득도 없고 문맥도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억가는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예, 저는 억가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를 해요. 현실에 충분히 일어난 얘기를 합니다. 단지 그런 거죠. 단지 남자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현실에서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막상 얘기할 것도 없고 오프라인에서 얘기하면 괜히 욕먹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를 제가 대신해 주는 것 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 부분을 대신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이 댓글 적으신 분은 아직 그 젊은 세대의 어떤 결혼 문화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부족한 분은 맞습니다. 네, 맞아요. 님은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도 똑바로 적으세요. 글 쓰는 것부터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